지난 3일 인천 부평의 한 식당입니다. 한 손님이 사장에게 예약 주문을 했습니다. 내일 4시에 직원들 20명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장어 10kg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장은 예약 시간 30분 전부터 장어를 초벌하고 테이블 세팅까지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한 직원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사장과 손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인천 부평에서 8년 넘게 장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또 제보를 주셨어요. 일단 PT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건 노쇼와 관련된 겁니다. 식당 인근의 대기업에 다닌 손님이 예약을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인근의 한 대기업 공장 직원이 다음 날인 4일에 오후 4시쯤 직원 20명이 식사 예약 주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어 10kg, 또 가격으로는 총 54만 원어치를 예약을 했는데요. 평소에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방문을 했었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을 믿고 선결제 없이 예약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약 당일 2시 30분부터 예약석을 만들고 이 자리에는 손님들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사장과 직원들은 아침부터 분주했는데 또 장어를 손질하고 예약 3, 40분 전에는 직원들이 장어를 초벌하기도 하고 각종 반찬들과 물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풀 세팅이 돼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예약을 하니까 믿고 선결제 없이 예약을 받았던 거죠. 자, 한 테이블당 4명씩 5테이블 상차림이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다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손님들만 오면 되는데 약속한 4시가 됐는데 함흥차사예요. 자, 그래서 사장님은 예약한 손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언제 오세요? 물었다는데요.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새벽 3시 반서부터 준비해갖고 고기 초벌해서 테이블당 다 나갔는데 4시가 돼도 안 와요. 보통 3시 반이면 이제 선장직들이 모시거든요. 그래서 4시에 오는데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한마디가 어머 깜빡했네?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니까 11시에 사업 때문에 근무를 안 했대요. 그래서 11시에 파산을 한 거지 말하자면. 네. 그러면 왜 전화를 못했냐? 1시간 전에라도 전화를 해야지.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장어 감별사 우리 너무 박지훈 좋아합니다. 변호사님. 장어 엊그제도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장어. 아니 뭐 이게 그게 장어- 중요한 게 참 제 질문 좀 마저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어 예. 너무 군침 돌아서. 네. 예. 자, 그래서 장어를 먹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다? 네. 박 변호사님 이거 용납이 됩니까? 장어는 사실 손질이 되게 어렵고요. 껍질도 까야 되지만 초벌해 놓으면 바로 굽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장어 전문점에 가면 그 질문이 아닌데. 많이 구워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벌 준비를 일단 했던 것 같아요. 했던 상황인데 4시에 전화를 거니까 안 오니까 깜빡했다 그러고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시부터 파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원래 54만 원인데 한 50%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길래 30만 원만 입금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내가 모집해서 갈 테니까 그 세팅해놓은 거 치우지 말라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니까 알겠다, 안 치우고 기다리겠다라고 식당 사장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 A씨, 직원 A씨 결국은 노쇼를 한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인천 부평에 기반한 국내 굴지 완성차 업체입니다. 이 회사. 자, 사장님은 오락가락하는 손님 때문에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노쇼 안 당한 게 어디냐 싶었답니다. 저 손님이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약속한 시간은 오후 5시. 이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또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예약한 손님이 못 갑니다 하더니 갑자기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넘겨받았는데요. 죄송하다라고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도 장어 생각에. 자, 대기업 자부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5시가 돼도 또 안 와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예약한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님들 그것도 못 받으냐? 너네
자, 일단은 뭐 오 교수님, 사장님 뭐 주장이라고는 하더라도 사장님 뭐가 아쉬워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시겠어요, 지금? 그럼요. 지금 뭐 안 그래도 장사하시기도 바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 이제 예약한 손님하고 5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야, 전화 좀 바꿔봐. 이제 옆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개입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바꿔줘서 받았더니 이 사람이 우리 저 대기업인데 그것도 못 봐주냐. 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 이 벌써 조금 이제 이게 뭐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막말 또는 뭐 일종의 협박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직원 상대로 해서 한두 번 예약받은 게 아닌데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느냐 해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예. 나 쓰레기다. 어. 라고 해서 이 사장님 이 입장에서는 당신 이름이 뭐냐 했더니 쓰레기 하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스타카토를 넣어서. 예, 스타카토를 넣어서. 그래서 이 남성이 술로 취한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잖아요. 이제 전화가 끊겼는데 이 대기업 직원인 그 남성에 따르면 사장이 우리가 대기업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동네 장사인데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 식당 우리 안 갈 거야 이런 그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좀 갑질하지 않았으면 쓰겠습니다. 자, 사장님이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성. 그래, 나 쓰레기다. 아니, 그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더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쓰레기. 야, 자, 결국 사장님은 이 54만 원어치 장어 일부는 식당을 찾아온 지인들한테 그냥 나눠주시고 나머지 폐기 처분할 뭐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저희가 그 직원들 한쪽에도 연락을 해서 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노쇼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약을 했던 손님의 주장에 따르면 왜 그러냐면 노쇼라고 하는 건 이분의 정의는 그래요. 연락이 아예 닿지 않거나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노쇼인 거지. 아니 이게 개인 예약도 아니고 대기업 이름으로 예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지. 이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노쇼냐라는 거예요. 노쇼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찌됐든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30만 원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 저거 저녁 손님한테 팔았을지도 모르는데 30만 원 너무 큰 금액인 것 같고 아, 지금 예약 당시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30만 원 너무 크다. 그래서 부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연락 못한 건 죄송하지만 죄송하다고 얘기도 했고 또 나중에 또 더 많이 팔아드리겠다고 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름을 쓰레기라고 설명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먼저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서 뭐 술도 많이 취해서 감정적으로 응대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이 글쎄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예. 사장님은 돈도 못 받아 사과도 제대로 못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이 손님들이 다니는 인천 부평 기반의 국내 굴지의 완성차 업체 그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기업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고 이 담당자에게 직원이 노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상담해줄 부서도 없고 경찰이나 언론 매체에 신고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인데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묻고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응에 더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관계자는 제품이나 법규 위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거고 고객센터나 회사 법무팀이 다루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직원들의 사회적 에티켓 수준을 끌어올리게 교육 등 노력하고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에게도 사장과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라고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뭐 그런 시쳇말이 있잖아요.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점점점. 자, 취재가 시작되자 이 사장님은 오늘 그 예약을 했던 대기업 직원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는데 자, 그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노쇼가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사장님한테 그래서 보상하겠다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보상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장님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노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려주고 싶은 심정에 이 사장님 60대신데 처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글 올리고 결국 이렇게 제보까지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저 대기업 입장도 예.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실수라도 직원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회식과 관련된 문제면 사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 책임 여부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그럼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거 제보하라고. 그래서 결국 사건 반장 나와서 일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요거는 사실은 뒤늦게라도 가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이라도 가서 계속 먹는 척이라도 하면 사장님 약간 마음은 누그러지거든요. 20명 분이지만 최대한 많이 먹고, 그런 기본적인 상황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뒷수습도 너무나 어설프게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사장님이 그런 자, 것들에 박 대한 변호사님, 화가 난것 근데 같아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안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어를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이걸 까먹을 수가 있느냐. 저는 납득 못합니다. 장어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쭉 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뭘 먹을 건데, 당연히 먹을 건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원했는데 계속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뭐. 그렇군요.